재수하고 울명, 예, 울명. 자, 울명자는 이구자에다가 세조자를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고 긋고 점 4개를 친 거예요. 요 이구자 빼면 이게 세조자지요. 요 한일자를 빼면 이게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오자. 예. 근데 요거 하나를 친 거면 세조자, 새 눈을 뜻하는 거예요. 새 눈이고, 요건 뭘까요, 요건? 벼슬. 벼슬. 아무리 작은 새라고 왜 우습게 보지 말아요. 벼슬이 있어요, 벼슬. 요건 무슨 자일까? 이건 화할화자예요. 화할화자. 뭐 새 다리를 뜻한다라고도 해요. 새 다리 모양이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점 4개는 꼬리예요. 꼬리. 꼬리가 화려함을 갖다가 불화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새를 뜻하는 글자가 세조자도 있고 세추자도 있죠. 예. 세추자. 세추자도 있고. 요건 참새 작자죠. 예. 이건 뭐냐면 요건 꼬리가 긴 새를 말하고 날짐승을 말하고, 요건 꼬리가 짧은 새를 말하는 거예요. 요건 작을 소자에다 세추자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새, 참새. 예? 참새. 이 참새 작자죠? 예, 참새 작자. 또는 새가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자는 여기다가 한일자를 그은 거예요. 이게 무릇범자예요. 무릇범. 여기다가 세조자 쓴 거예요. 이게 봉세, 봉황봉자죠? 봉황봉자예요. 이건 뭐냐면 범조, 무새들의 가장 으뜸이 되는 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봉황의 뜻이에요. 모든 새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새, 봉황이다 이게. 여기 보면은 저기 잔글자가 나오죠. 시왈, 시경에 말하기를 봉황명의라, 봉황이 우는구나. 오동생의라, 오동이 생하네 라고 하니. 이게 뭐냐면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또 개, 봉비, 오동이면 대개 봉황이 오동이 아니면 불서하고, 깃들 서자죠. 깃들지 아니하고, 비죽실이면, 죽실이 아니면, 죽실은 대나무 열매지요. 죽실이 아니면 불식하니, 먹지를 않는다. 아니 그러면 이게 봉황나무와 대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이길래 봉황이 그런 나무가 아니면은 깃들지 않고 먹지 않느냐. 오동나무가 속이 비어있는 나무예요. 네. 그래서 이 속이 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화가 소통할 수 있는 나무다는 얘기예요. 수화. 사람 몸도 이 수화가 잘 소통되면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수화가 소통 안 되니까 불면증도 생기고, 네? 우울증도 생기고. 이게 뭐냐면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이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큰 병은 사실 이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몸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정신 이상자가 되기도 하고, 풍도 걸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 근원을 보면 다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통.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아까 저처럼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저 어렸을 적에, 한밭집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니, 그 집에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를 보면 그냥 맨날 싸워. 그런데 어떻게 자식은 많아? 아니, 나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의문이었어, 그게. 아니, 막 싸움이 어찌나 그냥 허반지. 내가 그냥 막 뭘 그냥 자꾸 그냥. 소통의 방법이 싸움이었어요. 글쎄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살을 맞대고 있어도 불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리나 먼 곳에 있어도 저 달빛을 보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천리 밖에 떨어져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그렇게 부부지간에 서로 그렇게 참 그야말로 금슬 활약하듯이 고문고와 비파스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활약하듯이 그런 부부들이 과연 있을까?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예. 금수로 바람이고. 돈만 많으면요? 그거 위험하신 말씀인데요.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 자식 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도 아마 부모 자식 간에 돈이 끼어 있지 않으면 자식이 순수하게 부모를 우애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있게 되면은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우애하고 싶어도 벌써 아이고 오늘은 내가 점심 한 끼 사드려야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 자연스러워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그 돈이 없으면 네. 뭐 부모, 자식, 뭐 효도 이런 게 전혀 이게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예. 돈이 없어도 예. 그 진짜 지극한 그 예. 어떤 경로 효친 그거에 의해서 됐지만 지금은 교육을 그 기존 교육 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 지금은 전혀 그게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데 이렇게 참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대했는데 어디 뭐 설날이라든가 이런 때 되면 자식한테 무슨 세뱃돈 한 번 줘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얻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한번 우리 막내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예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인 줄로 아예 이렇게 또 사실 그렇고. 근데 제 생각은 저는 어릴 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이거 덕으로 대해야 되지. 이게 벌써 자식은 자꾸 용돈이나 줘가면서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은 자식을 이거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애들 100일 잔치, 돌잔치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안 했어요. 네,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모님이 뭐 이서방은 아주 그냥 한번 우리 둘째 딸인가 첫째 딸인가 모르겠네. 돌잔치도 안 해주고 뭐 백일잔치도 안 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서 근데 그날에 생일인지도 잘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디 가가지고 누가 술 한잔 주길래 술 한잔 먹고서 얼큰한 채 집에 들어오니까 집사람이 돌잔치 사진 한번 찍어줘야겠다고 소파에다가 애를 딱 앉히고서 이렇게 딱 찍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인정에 어긋나는 말씀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모님이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아니, 저라는 사람 성품 아니까. 모르겠어요. 평생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착각 속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집안에 뭔 일 있으면 저하고 상의를 안 해요. 다 지 엄마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래도 간혹 보면은 큰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얘기는 하더라고요. 큰일 같은 건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자, 우는 봉황 새가 있을제자. 있을제자는 이게 제주제자를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싹이 나는 뜻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요 제주제자로 이게 쓰시면 될 것 같고 흑도자에다가 여기 있을제자를 쓰는데 요건 이제 땅에 나는 여러 초목 중에서도 뛰어난 것들을 두고서 있을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숫자는 나무 숫자죠.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악기예요. 악기 주자예요. 악기.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더할 가짜 쓰면은 아름다울 가짜가 되죠. 이게 악기예요. 그건 마디천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의 뭐 생명은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나무의 가치는 죽고 난 뒤에 나무는 죽고 나서도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목 목재로 쓰기도 하고 가장 좋은 목재로 쓴다면은 악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목재가 되겠죠. 그때는 오히려 그 나무가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나를 갖다가 이런 귀한 데다가 써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악기 주자에다가 마디천자 써가지고 바르게 키워라 하는 의미에서 나무 숫자라고 한 것이죠. 여기 명봉제수하고 백구식장이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나무라든가 오동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이 비어 있다 보니까 수화가 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봉황이라고 하는 새도 영물이죠. 수화가 잘 이렇게 소통이 된 그런 새다 보니까 한 번 날면 창공 끝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옛글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봉비천이네. 봉황이 하늘을 나는데 1000길 위로 올라간다 이게 1000길. 봉비천이네. 기불탁속은 아무리 굶주려도 굶주릴 기 탁속 좁쌀 같은 걸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굶주려도 좁쌀을 먹지 않는 것은 장부지 염절려라. 장부의 그 참 깨끗한 절개와 같다.
예. 봉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화가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나는데 그냥 한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봉황이 이렇게 오동나무라든가 또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봉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는 태평성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태평성세. 여기서 말하는 나무 숫자는 뭐 오동나무겠죠. 오동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장에서 하이일체하야 솔빈 기왕이라. 그러니까 참 세상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태평성세를 이루니까 봉황이 날아들고 백구식장이라고 했어요. 백구식장이라. 흰백자의 이 구자가 망아지 구자예요. 망아지 구. 먹을 식 마당장. 자, 여기 이제 흰백자. 이게 뭐냐면 날일자에다가 점을 찍은 거예요. 점을 찍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삐친 별자라고 했죠. 이게 양기가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태양빛이 밝게 이렇게 드러난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흰백자가 되는 거예요. 흰백자. 그 다음에 구자는 말마자에 이 글귀 구자를 썼어요. 글귀 구자. 여기에 우리가 글귀 구자가 글귀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작은 걸 우리가 구구절절 할 때 뭐 이렇게 그런 말 쓰죠. 작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견자 볼까요? 참 개구자. 이렇게 쓰면 이건 개구자인데 이건 구자가 생긴 작은 개요. 작은 개. 예를 들어서 우리 개견자는 이건 큰 개예요. 큰 대자 썼으니까. 큰 개. 우리 삽살개. 이것도 큰 대자 썼죠? 그게 큰 개예요. 큰 개인데 터럭삼자를 붙었으니까 털이 수북한 큰 개를 갖다가 우리는 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 우리 옛날 황종이 황종이 선생인가요? 황종이라네. 황의 예, 호가 방촌이에요. 방촌. 이방자를 썼어요. 그 왜 이방자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충직한 개라는 뜻인가? 아마 집을 지키는 뭐 개라는 뜻으로도 본래 개라고 하는 것이 도적을 지키는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 삽살개는 아마 우리 고유의 아마 품종인 것 같아요. 삽살개가 우리 고유의 품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썼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게 말은 말인데 조그만 말. 그래서 망아지구예요. 망아지구. 그 다음에 식자는 이 어질량자를 썼는데 사람이 잘 먹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 이 어질량자 보면은 어질량자가 사실은 이게 흰백자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화자도 되지만은 숟가락 시자도 돼요. 숟가락 시자. 아니, 뭐야, 이게.
이 시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숟가락 시자예요. 숟가락 시자. 그러니까 이게 요 글자가 이게 고소할 급자예요. 고소할 급. 네, 고소할 급자예요. 그게 뭐냐면 숟가락 위에 백미, 흰 쌀밥을 갖다가 탁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고소할 급.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식이라고 한 거예요. 고소할 급. 자, 장자는 흑토자에다가 날일자에다가 한일자에 달월자를 썼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양이라고 하는 글자이기도 한데 여기다가 좌부강변에다가 쓰면은 변양자죠. 변양자. 이 변양자에 대해서는 이 새벽단자에다가 이 물자를 쓴 글자이기도 해요. 이 물자가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 비치는 그런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충만한 태양빛이 잘 내리 쬐고 있는 양기가 충만한 곳이다. 그곳을 마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당. 또는 여기 땅을 중심으로 해와 달이 비추는 곳이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도. 네. 어떤 집을 가보니까 집이 있는데 막 집이 숲속에 가려져 있어요. 막 큰 나무들이 그냥 마당이며 어디며 그냥 막 사방에다가 다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집이 있으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양기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처마 밑에 정도 클 정도의 그런 나무 같은 걸 심으면 모를까. 벌써 이게 지붕을 덮을 정도의 나무가 돼버리면은 그 집안은 안 돼요. 그 흉가예요, 흉가. 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큰 나무 같은 거 있으면은, 네? 아파트 같은 데 괜찮은가요? 아파트야 뭐. 감히 나무가 어떻게 뭐 아파트를 예, 극하겠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이 집도 마찬 이 집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이게 음기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 가보면은 노인 집에 한번 가보니까 집이 뭐 한 50평, 60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부지간 둘이서 살아. 그런데 그 5, 60평 되는 집에서 두 분이 사시니 이거 뭐 그냥 적막감이 감돌지요. 뭐 적막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음기에 양기가 치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조그만 집에서 바글바글 끓여야지. 그래야지. 집은 으리으리한데 그냥 겨우 두 사람만 산다든가. 그건 오히려 그건 흉상이에요. 흉상. 마찬가지로 이 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양기가 충만해야만이 그 집안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 풍수 같은 거 볼 때에도 터가 이렇게 있으면 터는 가능하면 이렇게 반듯하게 해야 돼요. 반듯하게. 옛 글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기정, 택정, 인역정. 터기자. 네? 기정, 택정, 인역정. 터가 바르면 집도 바르게 되고, 집이 바르면 그곳에 거처하는 주인 역시 사람 역시 바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든가 터가 사람의 성품까지도 이렇게 변모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집 보면은 막 여기 쪼가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털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걸 다 집으로 쓰고, 물론 요즘에는 뭐 집값이 비싸고 뭐 비싸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집은 한 50%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마당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마당을. 그래서 양기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터가 아깝다고 그냥 끝까지 다 지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유여한 모습을 남겨놔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마당을 앞에다가 두어야 되는 것이지, 뒤에다가 둔다든가,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집안의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또 이루어지냐면은 물에서 일어나요. 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비가 왔다. 비가 왔다 하면은 이 빗물이 여기 낙수물로 떨어지고 여기 주변에 들어온 빗물이 돌고 돌아서 어느 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방울을 재려고 할 때에, 그래서 방울을 재려고 할 때에 마당을 중심으로 방울을 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터 자체를 놓고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태극점을 이렇게 잡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집안의 그 집의 기륭 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물 갖고 기륭을 보려면은 반드시 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돌고 도는 여기를 중심으로 방울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털을 갖고서 이 태극점 잡아서 안 돼요. 여기서 태극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옛날에 저기 충청도, 충청북도에 사는 사람인데 서병기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양택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이름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패처를 갖고서 방울을 딱 질 때 어디에서 앉아서 딱 재냐면은 저 대청 마루가 있으면 덜 보이는데 거기 한가운데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패처를 봐요. 이렇게. 그래서 방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앉아있는 자리가 태극점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숨기는 거예요. 아무한테는 안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사람 앉아있는 자리는 여기지만은 시선은 저 한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네. 거기에서 방울을 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재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물에서 일어나요. 물에서. 양택이든 음택이든 다. 그리고 양기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요즘 사람들은 이 집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걸 중심으로 보지만은 옛 사람들은 건강을 중심으로 봤죠. 건강. 그리고 이 터가 후손 대대로 전해질 것인가, 이걸 본 거죠. 하여튼 참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마당이에요. 마당. 예. 햇빛과 달빛이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가 집을 진다면은 옛날에 택리지에서도 그래요. 택리지에서도 집을 질 때에 우유를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북두칠성이 항시 비치는 곳, 거기를 갖다가 터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기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게 안 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잡귀가 끓는다는 얘기예요.
음사한 기운이 설해가지고 잡귀가 끓는다 그런 말도 해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산 같은 데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북두칠성이 항시 비추는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백구식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휜 망아지가 마당에서 풀을 뜯는다 이런 얘기예요.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는다. 그 이 얘기가 도대체가 무슨 얘기일까? 자, 시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왈 교교백구여 시가 장묘라 하니 예? 깨끗한 휜 망아지가 시가 장묘, 아 장묘가 뭐냐면 우리 마당에 풀을 뜯어먹는다. 예? 우리 마당에 풀을 뜯어먹는다. 라고 하니, 이게 뭔 뜻이냐? 개미 현인지래니 대개 현인이 찾아옴을 찬미한 것이다. 기 소승지 백구가 그가 탔던 휜 망아지가 득이 잠시거장이 잠깐 마당에서 쉬며 식장중지 초야라. 마당 식장중지 초야라. 이게요. 마당 한가운데 있는 풀을 뜯어먹기를 바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이제 내 집안에 참 귀한 손님이 온 거예요. 예? 아, 근데 이 손님이 말하자면 이제 이 임금이 현자를 대하는 거예요. 현자를. 그래 오래 붙들어주고 싶은데 차마 더 눌렀다 가시라고 이렇게 억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아,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타고 왔던 망아지가 내 마당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옳거니 저 망아지를 갖다가 잘 붙들어주면은, 망아지를 편안하게 잘 붙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더 머무를 수 있겠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교백구여 시가장묘다라고 하는 시경의 이 글의 속뜻이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현자가 우리나라에 내 집에 방문하는. 참 우리 저 조선시대에 그 가옥 구조를 보면은 사대부 집안 가옥 구조를 보면은 사랑방이 늘 있어요. 사랑방이. 그래서 안채와 사랑방이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죠. 그죠? 어찌 보면은 이 사랑방을 뒀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 좋은 손님이 와도 내 집에 원으로 초청을 하질 않고 식당 가가지고 그냥 먹지요, 그냥. 예? 이런 참 좋은 문화가 사라진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저도 가끔은 이제 친구들 저기 하면은 기왕이면 집에 와서 먹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집사람은 이제, 물론 집사람 직장 다니고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음식장만 하긴 하지만은, 불만이 많겠죠. 우리 여사님은 어떻게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매시나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사모님께 자유를 드려요. 말년이 좋으시려면. 말년이 편안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참 집안에 이게 예가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은 참 그게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빈객을 이렇게 맞이하고 거기서 좋은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야 돼. 아마
내가 아는 한 분이 집을 지었는데 어느 한 곳에서는 이게 뭡니까? 왜 미술 전시회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거길 뭐라고 하나요? 이게? 네? 갤러리. 이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화랑. 그렇죠. 화랑. 화랑이에요, 화랑. 거기에 한 곳을 마련해 놓고, 좋은 강사도 초빙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꼭 우리 둘만의 공간, 외부 사람 철저히 차단.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사람 간에 서로 사귀고 하면서 거기서 정을 주고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너무나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이제 핸드폰만 대하고, 여기 가짜 세상 아니에요. 가짜 세상. 그거나 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참 갈수록 사람은 자꾸 외로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보고 감동하고, 자연을 보고 감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는 우리가 지향을 하고, 이게 자꾸, 요즘에 외국 같은 데도 보면은, 무슨 클럽이니 뭐니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또 중시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클럽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참 어찌 보면 또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백구식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제 현자를 우대하고 거기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현자가 찾아올 수 있는 바는 뭐 때문이겠어요? 아주 주인이 잘 대해주니까. 외국인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나라가 참 외국인 관광객들 잘 대해주고, 그게 말하자면 현자를 우대하는 거예요. 우리 관광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관광. 관광. 이게 우리 주역에 관국지광이라는 글자를 갖다 줄인 거예요. 관국지광. 그 나라의 빛을 관하는 거예요. 이게 관광의 뜻이에요. 그러면 나라의 빛은 뭘까? 나라의 빛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어떤 정신,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참으로 안정되고 살기 좋은 곳이고 그런 곳이니까 외국인들은 기꺼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대우를 해주고, 이게 바로 이제 관광의 뜻이죠. 이게 관광. 여기다가도 이 뜻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참 세상이 태평성세가 되니까 성군이 나라를 갖다가 태평성세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봉황새가 날아들고 현자들이 막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술에 패백을 들고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백구식장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곳만 태평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태평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화피, 초목하고 뇌급, 만방이라.